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파렴치한 신우와 연을 끊어버린 어느 한 올케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많이 아파했고 병상에 누워 힘들게 버티다 가버린 남편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수술해도 소용없었다면 그냥 편안하게 보내줄 걸. 그때는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 살려보려고 애썼지만 갈 사람은 가는 건가 싶더라고요. 지금은 마음도 추스리고 저희 셋이 남았지만 아빠가 없는 빈자리 티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운전도 못하던 제가 남편이 운전을 못하게 되니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 살아있을 때는 그 운전이 뭐가 그리 힘들고 겁난다고 남편만 의지하며 시켰었는지 남편이 얻는 빈자리는 아무리 제가 채우려 해보아도 티가 나고 눈에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처음 진단을 받게 된 건 속쓰림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술과 담배도 했던 남편은 맵고 짠 음식도 좋아했었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요. 속쓰리다는 소리를 많이 해서 술 때문이다 생각도 했었고요. 엄살피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위암이라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남편마저 위암이라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주저앉고 마셨습니다. 문제는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수술비까지 꽤 많은 돈이 들어가게 생겼고 형편이 그닥 좋지 않았던 저희는 망연자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 하고 있었던 저희에게는 목돈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남편 여동생인 신우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간 신우는 저희나 시어머니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남편에게만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사다 줬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차별을 받으며 살아왔던 신우는 결혼 하나로 역전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죠. 공부도 별로 못했고 부모에게 차별까지 받았던 신우를 생각하면 가끔 안타깝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시집 잘 가서 잘 사는 모습을 보며 여자 팔자 한순간이구나 싶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오빠가 아파 수술비를 빌리러 갔더니 처음에는 좀 황당해 하더라고요. 보험도 안 들어놨냐면서요. 보험이 있긴 했지만 보험사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뭐라고 말은 하는데 잘 이해도 가지 않았고 진단비가 얼마 나오고 상세히 설명은 해줬지만 결국 따로 돈이 있어야만 했고 그래서 신우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보험비가 나오더라도 당장은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렇다고 가게를 당장 팔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아무리 어렸을 때 차별을 당하면서 자랐다지만 본인 친오빠가 지금 암에 걸렸다는데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 걸 보니 정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더럽고 치사했지만 손 벌릴 만한 곳이 신우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탁을 하게 되었고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당장 다달이 나갈 대출비에 이것저것 낼 것도 내고 남편 간호하면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찬 가게는 한동안 열지도 못했었고요. 애들 둘은 친정 엄마에게 맡겨놓고 저는 남편 간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곤 연락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보험금은 언제 나오냐면서 돈 언제 줄 수 있냐고 닥달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사실 그 돈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도 없으면서 돈밖에 안 보이던지 아픈 오빠는 생각도 하지 않고 돈 얘기만 하더라고요. 보험금 나오면 정말 신우년 돈부터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가게도 나가봐야 했고 남편 간호까지 해가며 한동안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잠도 못 자고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아픈 몸을 이끌고 제가 가게에 나가면 남편 옆에 있었고요.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정말 온 가족이 힘들고 사람 사는 것 같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우년은 하나밖에 없는 오빠 수술하고 나서야 병원에 찾아왔더라고요. 그것도 빈손으로요.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독한 년이라며 뭐라 했지만 절대 지지 않는 신우였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지만
아이들 생각해서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고 저희 삶은 정말 빠듯하기만 했습니다. 보험금은 나오고 이것저것 정산을 하다 보니 신우에게 줄 돈이 모자랐고 일단 있는 돈만 갚게 되었습니다. 신우년 한다는 소리가 코딱지만한 반찬 가게 할 거면서 비싼 돈 들여 대학은 왜 나왔고 병까지 걸려 돈만 빨아먹는 게 본인 오빠라면서 그 돈 몇 푼 된다고 그 돈도 다 못 갚냐고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악담을 퍼붓더라고요. 그런 남자 뭐가 좋아서 결혼에 애까지 낳았냐면서 저를 가르치러 들었습니다. 정말 욕이 목구녕까지 올라왔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무슨 억하심정이 그리도 많기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저리 모질고 독한 말을 하는지 인간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돈은 꼭 갚겠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무슨 수로 나머지 돈을 갚을 거냐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면서 그 돈은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가게라도 팔아버려서 돈을 신우년 낯짝에 뿌려버리고 싶었지만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할 수 없게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고맙다는 말뿐이었고 다시 전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을 간호해가며 가게 일을 했고 둘이 하던 일을 혼자 하려니 너무 힘들고 벅찼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와 합가를 하게 되면서 그나마 남편 간호를 시어머니가 했고 전 가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우년이 그 못다 갚은 돈을 핑계로 절 시도 때도 없이 부려먹었습니다. 먹고 싶은 반찬이라든지 손이 많이 가는 음식 같은 걸 해달라면서 절 시켜댔고 전 하는 수 없이 신우가 해달라는 걸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신우에게 다시 손을 벌려야만 했기에 신우가 원하는 걸 모두 해야만 했고 신우 집 냉장고 청소부터 빨래까지 군소리 없이 해야만 했습니다. 하다 신우년 속옷 빨래까지 했으니 할 말 다 한 거죠. 그런 제가 비참하게 느껴졌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전 거의 신우집 파출부인 것처럼 일을 했고 가게 쉬는 날에는 항상 신우집에 가서 신우 애까지 봐주면서 거지 같은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하늘도 무심하시지 남편의 암이 전이가 되면서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피를 토하며 괴로워하던 남편은 결국 보름이 지나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옆에 더 있어줘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제가 한심했고 신우년 비유 맞춰줄 때 점점 악화되어 갔던 남편을 생각하니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 따라 죽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토끼 같은 내 새끼들 있는데 그럴 수는 없었고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니 모든 게 꿈만 같았고 남편이 너무 불쌍하고 야속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왔고 저희도 살아야 했기에 밥을 차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보내고 있었고 신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한다는 소리가 얼큰한 순댓국이 먹고 싶은데 그건 직접 못 끓이냐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지 오빠가 힘들어하면서 세상을 떠났고 오빠 떠나보낸 올케한테 한다는 소리가 순댓국이라니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았고 이젠 신우년이랑 끝을 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지금까지 신우가 하는 짓거리 다 알고 있던지라 제가 순댓국 얘기해드렸더니 혀를 내두르시더라고요. 안 보고 살면 그만이라고요. 저는 순댓국집에 들려 순댓국을 포장해 장례식장에서 받은 부주금을 들고 신우년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사망보험금이 아직 나오지 않았었기에 전 있는 돈 탈탈 털어 갔습니다. 순댓국 사왔냐면서 좋다고 하는 신우년이 정말 사람처럼 안 보였고 땀을 뻘뻘 흘리며 그걸 사왔는데 언니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지 입으로 들어가기 바쁘더라고요. 전 너무 열이 받아 신우년이 순댓국에 머리를 쳐박고 먹길래 신우 머리를 순댓국에 밀어버렸습니다. 뜨거운 순댓국이 얼굴에 닿았으니 지도 뜨거웠겠죠. 아주 지랄지랄을 하길래 가방에서 돈뭉치를 꺼내어 신우는 낯짝에 뿌려버렸습니다. 너가 인간이니?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죽었는데 순댓국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돈이면 다야? 너 같은 거 태어났다고 미역국 드신 네 어머니가 불쌍하다. 너 그렇게 살았다간 천벌 받아.
두 번 다시 보고 살지 말자. 알았니? 남은 돈은 못 줘. 그동안 나 부려먹은 거 생각하면 너도 못 받겠지. 내가 평생 너 어떻게 천벌받는지 두 눈 뜨고 지켜볼 거야. 그러고는 신우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아직도 신우 표정이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그나마 신우 남편이라는 사람이 인간 같아서 그 집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했는데 더는 연락하면서 지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후 정말 신우랑은 연을 끊고 살고 있고 저는 아들 둘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도 죽고 딸 하나 있는 거라고는 남처럼 사니 무슨 낙으로 사셨겠어요. 시어머니는 그 길로 시이모 집으로 내려가서 사십니다. 애들 데리고 시골에 가끔 가서 시어머니 뵙고 오기도 하고요. 신우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순댓국 일이 있고 신우 남편에게 연락이 왔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쪽 집 사람들이랑은 말도 섞기 싫어서 알았다고만 하고 전화 끊어버렸었네요. 전 그 이후 가게 정리하고 친정집이 있는 지방으로 이사를 왔고 편의점을 차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먹고 살만하고 또 친정 부모님과 근처에 살아 좋습니다. 여동생도 근처에 살고 있고요. 남편이 없는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조금씩 버티고 아이들 커가는 거 보면서 사니 살아가지더라고요. 아직도 신혼년 생각하면 악이 올라오지만 지금은 저희 가족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보고 있는 저희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리라 약속하며 사연을 보내봅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벌 받겠네. 에휴.